시장, 제가 이 시장 동향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이제 좀 그 데이터를 한번 수집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데이터냐면, 이게 판매 데이터는 안 나와. 판매 데이터는 안 나오는데 수입한 내역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수입 내역이 몇 년부터 몇 년 정도까지만 이렇게 나오지, 얘가 종합적으로 쭉 해가지고 이걸 다 데이터를 낸 사람이 없어. 제가 다 찾아봤어. 인터넷 다 찾아봤는데 없어. 그래서 제가 관세청을 통해서 수입량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국내 자전거의 수입한 양입니다. 이게 언제부터냐면 데이터가 2002년 정도부터 나왔다. 2002년. 자, 일단은 우리가 2000년대 초반의 이슈는 뭘까요? 여러분들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일 먼저는 신문을 구독하면 자전거를 주는 게 있었어, 예전에. 그죠? 신문 구독하면. 자, 그 당시에 이 자전거를 주는 행사가 왜 생겼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이 변화되고 있었던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페이퍼 신문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인터넷으로 보는 신문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중인 거죠. 이제 페이퍼 신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되게, 뭐라 그럴까, 좀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신문사에서 자전거를 주는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전까지는 데이터가 없어. 왜? 그 전까지는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우리나라에 제조 기반이 있었어. 자전거가. 삼천리도 우리나라에 공장이 있었고 코렉스도 우리나라에 공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공장들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일단 2002년도쯤부터 해서 첫 번째는 그 신문사에서 구독을 하면 자전거를 주는 부분들 때문에 나름대로 자전거가 활성화되고 많이 탔던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우리가 윈도우 98이라고 그러죠. 그 당시부터 윈도우 98이 나오면서부터 뭔가 야후라든지 막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웹 서비스들이 시작되고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쇼핑몰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분에서의 자전거 구매를 시작하는 부분들이 돼서 이 당시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대수로 얘기하는 거는 요게 됐어요. 135만 9천 대. 140만 대 수준. 우리나라 지금 총 보급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 데이터로 따져보면 총 수입량은 자전거 대수는 엄청나게 많아. 자전거 인구로 따지면 지금 우리가 1,400만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1,400만 정도는 우리 국민의 한 30% 정도 되겠죠. 매년 100만 대 이상부터 해서 최대 200만 대 이상. 이때가 200만 대 찍었네요. 14년도에. 그래서 찍고 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04년부터 시작된 주 5일제 근무. 주 5일제 근무를 시작하다 보면 우리가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원래 토요일은 월화 수목 금 토 반, 토요일 반 정도 갔었는데, 근데 이제 토요일까지 이제 휴무가 되다 보니까 레저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자전거 시장도 일반 생활 자전거 시장에서 고급 자전거 시장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쭉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드디어 이 자전거가 좀 활성화됐는데 너무 자전거가 비싼 거야. 처음에 사기가. 왜냐면 신문사에서 자전거 주는 자전거가 보통 10만 원대였거든요. 10만 원, 12만 원 뭐 이렇게 됐었거든. 그런데 고급 자전거 시장이 오니까 갑자기 자전거가 막 100만 원이 되고
200만 원이 되고 300만 원이 됩니다. 어쨌든 자전거를 한 예를 들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자전거를 신문사가 돌려서 자전거 탔다 놓으면 이제 자전거 타는 습관들이 좀 들은 부분들이에요. 뭔가 자전거로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한 2005년 정도부터는 이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카페 같은 경우는 자전거 자취사라는 카페가 생기고, 그 당시 제가 처음에 봤을 때가 한 4만 명? 4만 명인데 지금은 100만 명 넘죠.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갑자기 확 늘어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7년도, 8년도에 거의 200만 대 이상의 수익 금액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냐면 4대강. 이 4대강이 되면서 그 주변이 다 자전거 도로로 바뀐 거야.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춘천 고속도로를 개통하는 자리에서 이 4대강을 외치고 자전거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대강이 우리 자전거에 많은 이슈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땠냐면 사실은 이때가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이 당시에 2008년에서 10년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보시면 바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납니다. 리먼 형제의 그 모기지론이 빵 터지는 바람에 세계 금융위기가 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 당시에 국내에 있던 수입사들은 거의 망합니다. 왜 망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입을 한다고 하면 우리 그 자전거 연식이 있어요. 연식을 보면 요즘에 이제 KC 인증이라고 해서 인증 마크를 딱 보면 거기에 내년 모델은 2024년 7월 1일이나 8월 1일로 체크가 돼 있어요. 그게 다음 년식이야. 2025년식이야. 즉 얘네는 그 전에 생산을 해놔야 되잖아. 생산을 해놔야 되는 부분들이고, 만약에 내가 수입사라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에 미리 수입을, 내역을, 오다를 내려야 되는 부분들이죠. 근데, 오다 내릴 때의 환율과, 우리 전략 수입이니까, 자전거가 들어왔을 때의 수입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다 내릴 적에는 몇 대 몇 대 해서 돈을 바로 넣는 게 아니거든. 즉,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문을 하고, 이쪽에서 배 선적을 하면, 그때 당시의 통화로 결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금액을 책정해 놓는데, 환율이 올라가는 것까지 책정해 놓는데, 사실 이때는 예상치 못한 부분들 때문에 거의 환율이 1,500원대에 육박하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러면 수입사 입장에서는 그 자전거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됩니다. 막상 들어왔는데 가격 책정을 해야 되는데 가격이 그 전년도보다 훨씬 높아. 사실은 이 일이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그 전년도에, 그 전에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른 면모예요. 왜? 4대강을 외친 부분들 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개설이 되고 자전거들이 의외로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 많이 나간 이유가 뭐냐면 아주 작은 소형 업체의 자전거 매장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도 물량이 계속 이제 밑으로 투입이 됐는데, 그러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수입사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고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전거 시장은 앞으로 발전할 것이다 생각해서 그 다음 연도에 오다를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오다가 아니라 좀 더 많은 양의 오다를 한 거죠. 자, 많은 양의 오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당연히 금액이 올라갈 것이고, 지금이야 이제 제3자 물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굳이 창고를 가지고 있지 않고 거기다 갖다 넣으면, 우리가 오더만 내리면 택 찍어가지고 그냥 발송하는 3자 물류 배송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각자가 창고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일반적으로 물류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규모가 되게 큰데 세계적인 경기는 2009년에 되게 힘들어지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모자라는 상태가 되는 부분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다음 년식에 자전거가 들어왔지만 너무 비싸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자전거를 안 사겠어요. 그러면서 수입사들이 2010년 이 정도 넘어갈 적에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현상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자전거 가격 엄청 싸요. 그리고 자전거가 지금 2021년 잘 안 들어왔으니까 2022년, 2023년 재고가 엄청 많아요. 사실 이 수입을 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물량이 많아지면 안 되는데 사실 그렇게 안 할 수도 없었어. 왜냐면 외국 상황은 마찬가지야. 이거라도 주문을 안 해놓으면 우리 차지가 안 올 수가 있는 거야. 오다가 이거 공장에서 다른 쪽으로 다 빠져나가는 예약이 다 돼 있는 거야. 근데 그래서 오다를 해놓을 수밖에 없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2024년 코로나가 딱 끝나는 순간 바로 매출이 떨어지고 공급량은 과대되고 과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시장이 되게 축소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사실 그렇게 힘들게 가다가 세계적으로 사이클 붐이 일어났어요. 붐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외국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얘네들이 매출이 쭉쭉쭉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MTB 비중이 2010년대 이전으로 가면 MTB 비중이 거의 한 7, 8을 차지했어요. 70%에서 80%. 사이클 부분은 10에서 20%. 고급 자전거 시장을 놓고 봤을 때. 그런데 이 부분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2010년을 넘어서 2011년, 12년, 13년 이렇게 올라가면서 사이클의 비중이 거의 몇 프로? 거의 한 50%까지 육박하는. 사이클을 탔던 층은 어디서 왔느냐가 이제 제일 문제인데 그게 언제냐면 자출족이 시작한 2005년부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자출족들은 대부분 고급자로 자전거를 출퇴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출퇴근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CT형 자전거들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들이 접근하기 좋은 미니밴드, 작은 자전거, 이 부분들로 진행되다가 그 사람들, 저 궁금했어요. 사실은 자전거 그 당시에 샵을 운영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MTB로 갈까? 아니면 사이클로 갈까? 아니면 멈출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멈추지 않아. 왜냐면 업그레이드 욕심이 엄청나거든. 일단 자전거 타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이 자전거가 외관적으로 다 보이는 자전거라 뭔가를 지르거나 자전거를 타야 되는 상황이야. 안 타더라도 사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근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사이클로 진행을 합니다. 사이클로 진행하면서 가뜩이나 그 세계적인 사이클 붐과 같이 영향을 미쳤는데 이 당시 사이클 탄 사람들이 젊은 층이었어요. 그 전에 고급 자전거를 탔던 사람들은 사실은 나이들이 있으신 분들이야. MTB를 주로 타셨던 분들은 젊은 층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어느 정도 40대, 50대, 60대 분들이 자전거 이제 건강을 목적으로 해서 라이딩 다니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젠 달라. 이제는 사이클로 전환되면서 세대가 바뀌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좀 다른데 MTB 같은 경우는 옛날에 어떻게 보면 구매층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 금전적인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MTB가 한참 활성화될 때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충분히 그만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100만원짜리 입문용을 샀다가 어떤 걸 사? 가는 거야. 400짜리, 500짜리, 600짜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클로 전환해서 사이클을 타는 층들은 사실은 그거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거야.
그래서 그 당시부터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 당시부터 할부 금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전거, 고급 자전거를 사는 것도 오토바이처럼 자동차처럼 할부 금융으로 사기 시작해요. 왜? 질르고 싶거든. 질르고 싶으니까 할부 금융으로 질르고 카드로 긴 할부로 질르고. 왜? MTV 세대에서는 카드 안 쓰고 나 현금으로 살게. 얼마 깎아줘. 현금 어떻게 할 거야? 현금 얼마 줄 거야? 이런 시기였다면 이거는 이제 그 할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는 거지. 대신 긴 할부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야. 마침 이 당시에 2009년, 10년에 제가 수입사들이 안 좋아졌다고 했죠. 그 틈을 타서 외국 브랜드 같은 경우는 뭐가 들어와요? 코리아가 들어와요. 자이언트 코리아, 트랙 코리아, 스페셜라이즈. 즉, 우리나라의 지점을 차리는 그러한 코리아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사실은 트랙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사이클을 홍보했었죠. 랜스 암스트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경패, 뚜르트 프랑스에서 유경패하고 막 그랬었는데 사실은 스페셜라이즈들은 오리지널 MTV 회사야. 오리지널 MTV 회사인데 이 MTV 회사가 사이클을 개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이클을 홍보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 그 친구들은 뭐예요? 요즘에 브랜드 하면 트랙하고 스페셜라이즈를 나름대로 브랜드도 취급을 하죠. 물론 브랜드긴 브랜드야.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2014년, 2015년까지 어마어마한 수입량이 증가하고 사실은 여기 대수보다는 금액이 많이 들어갔어요. 사실 여기 보시면 대수가 230만 대죠. 2007년도에.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생활용 자전거들이 더 많이 수입이 됐다는 거죠. 금액 대비 가격이 낮아졌다는 건 그만큼 고급 자전거의 수입량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당 단가들이 높아진 거지. 그런데 2015년도에 수입의 정점, 사실 이게 정점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가 정점이에요. 여기부터는 준비를 해놨던 건데 이제 잘 나가니까 준비를 해놨는데 문제가 생기면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결국 2015년도에 안 좋았다는 얘기야. 많이 수입됐는데 그만큼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016년부터 어떻게 돼요? 수입량이 적어드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때 무슨 사건들이 있었느냐 한번 보시면 일단은 서울시에서 공공자전거를 출시하기 시작합니다. 즉 자전거를 굳이 사지 않고도 그냥 빌려 탈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사실은 자전거를 분실하거나 관리를 안 해서 없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유자전거 같은 경우 이게 서울시만 생긴 게 아니에요. 서울, 대전, 무슨 울산, 창원, 이런 데도 엄청나게 공유 자전거 시대가 도래가 됩니다. 두 번째 뭐냐면 날씨가 엄청나게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대기 오염이 엄청나게 심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4월달에 5월달에 잠깐 오는 황사 현상이 지금은 1년 내내 미세먼지로 시작된 부분들이 이 당시부터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외발로 한 발로 되는 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전동 킥보드 이런 부분들로 계속 분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5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2019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양이 거의 한 2006년 수준으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2019년에 2015년, 16년 재고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었던 거야. 2019년이 아마
자전거 시장이 붕괴된다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이 당시 자전거 판매업자들이 엄청나게 그만뒀어요. 자전거 기술자들도 엄청나게 이탈을 했어요. 2019년 10월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하죠. 근데 이 자전거 시장은 코로나 발생하고 전혀 민감하게 반응을 못했어요. 왜냐면 이건 제일 처음으로 오는 이런 재난 같은, 우리나라에 2월 달에 2020년 2월 달에 코로나가 상륙을 합니다. 상륙을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사람들 못 모이게 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대책이 실내 체육을 금지시켜요. 실내에서 하는 에어로빅, 무슨 댄스, 그 다음에 배드민턴 다 안 돼!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2월 달도 지났는데 3월 달인데 할 게 없는 거야. 사실 운동하시는 분들은 뭐래도 해야 돼. 뭐래도 해야 돼. 그래서 거리를 찾다 보니까 자전거를 샀다. 왜? 자전거는 집합 전혀 상관이 없거든. 같이 따로고.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기 시작을 합니다. 3월 달부터. 근데 갑자기 자전거 매장들이 3월 달부터 뭐가 먼저 바빠지기 시작했냐면 수리하기가 바빠지기 시작한 거야. 이상현상이 일어난 거야. 집에 있는 자전거, 계속 썩고 있는 자전거를 가져와서 일단은 수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팡 터진 게 언제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자전거를 타잖아. 그러면 혼자 타지 않아. 한 명 불러내지. 혼자 타기 심심하잖아. 그냥 두 명이서 같이 타. 응? 근데 하나 더 끌어들이고 싶은데 이거 돈이 없어. 자전거가 없어. 그런데 4월 달에 1차 재난지원금이 나옵니다. 1인당 25만 원에 재난지원금이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자전거 엄청 샀어. 실은 2019년 보시면 2019년 지금 연간 100만 대 조금 넘는 거예요. 금액도 엄청나게 줄어든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수입량 역시,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전반기에 2019년 전반기에 오다를 내려야 되는데 오다를 내리기가 두려운 거야. 재고가 또 쌓일까봐. 수입사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량 자체가 일단 적게 오다를 한 거야. 코로나 되니까 어떻게 돼? 중국의 생산시설이 다 문 닫아서 딱 해가지고 꽉꽉 다 이렇게 못 박아놨어. 공장 가동이 안 돼. 안 되니까 어떻게 해? 자전거가 국내 못 들어오는 거야. 자, 자전거 업계에서도 상위 10%는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전거 부자야.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제조회사들에서 자전거를 제조할 적에 좀 더 많은 양을 제조를 합니다. 왜? 그래야지 어떻게 되죠? 생산 단가가 떨어지잖아요. 약간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19년처럼 만약에 장사가 안 되면 뭐가 남아요? 재고가 남아. 이 재고를 그냥 안 살 거 아니야. 싸게 줘야지 살 거 아니야. 그런 것만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 자, 어떻게 되느냐면 그거를 매년 모아놨으니까 얼마나 많은 양을 가지고 있어요. 2019년에 이제 나는 더 이상 자전거에 관심이 없고 너무 힘들어해서 자전거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2019년도에 자전거를 준비하겠다고 오다를 내린 사람도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얘네들이 2019년 10월 달에 어떻게 됐어요? 생산을 못하게 됐으니 한 7월부터 9월 정도까지 생산하는 양만 온 거야. 그러니까 그 양은 턱없이 부족했겠죠. 근데 자전거는 불티나게 팔려. 이제 깎아주는 것도 없어. 자전거가 없어.
그러니까 옛날 자전거 막 꺼내서 다 파는 거야.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거의 한 5년 판매할치를 팔았대요. 어마어마한 양이고, 일반 매장도 자전거를 공급이 안 되니까 자전거 숭덩숭덩 다 빠져 있고, 특히 고급 자전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가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트랙 매장 같은 경우에 큰 매장에서도 깔아놓은 건 자기네 라인업 정도 오니까 한 30대에서 한 40대 정도 깔아놔요. 왜냐면 이거 보고 사이즈 있으면 박스 꺼내가지고 조립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없어. 한 7, 8대밖에 안 돌아다녀. 그리고 그 당시부터 뭐가 막혔냐면 이제 단골샵이라는 개념이 없어. 그 자전거 있는 샵을 원주까지 쫓아가서 자전거를 사와. 자전거 있는 사람이 장땡이 된 거지. 그러면서 그 2020년 당연히 수입량이 줄죠. 이때보다는 늘었지만 줄죠. 그러면서 판매량이 엄청나게 올라가있어. 그리고 2021년 당연히 2차 코로나 파동이 옵니다. 잠깐 쉬었어요. 한 3개월 정도 잠잠해서 뭔가 좀 풀어졌었는데 다시 감염을 하는 부분들이 생겨서 2021년 9월 달에 또다시 재난지원금을 줍니다. 2차 재난지원금이 나왔습니다. 자전거, 그 당시 제가 자전거 매장을 하고 있었는데 자전거 또 엄청 빨리 나갑니다. 문제는 언제부터 생기느냐? 2022년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일부가 가동을 시작을 했어요. 중국도 가동을 시작을 했고 대만 시장이라든지 시마노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가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뭐가 올라요? 인건비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물류 비용, 이송하는 물류 비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을 해요. 사실은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 2019년에 카본의 105 같은 경우 얼마인지 아세요? 카본의 105 같은 경우가 2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지나고 2021년에는 거의 고급차도 안 들어왔다고 보면 돼요. 2022년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근데 얼마 됐어요? 300만 원이 넘었어요. 카본의 105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수입사에서 가격을 올리는 부분들이 거의 한 15%에서 25%까지 올린 거예요. 그런데도 22년 초에는 살리려고 했었어. 사람들이. 워낙 자전거가 없으니까. 근데 자전거가 정상적으로 들어온 게 언제예요? 22년 5월 이후야. 22년 6월달 정도부터 슬슬 자전거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22년 5월, 6월 때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2022년 4월 달에 마스크가 해제됩니다. 3월 달에 마스크가 해제됩니다. 마스크가 해제됨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옛날에 자기가 가졌던 직업에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2022년 6월, 7월, 8월 정도 되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자 갚으려면 뭐 해야 돼요?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자전거 탈 시간 없습니다. 자, 자전거 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전거는 더 이상 나가지 않아요. 근데 자전거는 엄청나게 금액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자전거 타는 양은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자, 이 당시에 이제 수입사들이나 그 생활자전거 제조사들이 이때부터 이제 그 패닉이 빠집니다. 물량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물량을 대놓고 늘리자니 미래가 확실치 않고, 물량을 줄이자니 혹시 만약에 또 모자라면 어떡하는지. 수입사가 2019년도에 자전거를 그 수입을 축소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사실은 다른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부자가 됐어.
수입사는 오히려 힘들어졌어. 왜? 수입을 해가지고 자전거 갖다 줘야 되는데 수입량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힘들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 소매도 마찬가지야. 소매도 자전거 없는 애들은 엄청나게 힘들어진 부분이에요. 자, 2023년이 왔어요. 얘네들이 또 뭐가 오르고, 일단 금리도 오르고 다 올라. 왜? 예전에 그 단가가 아니라 또 환율도 움직였어요. 환율도 보통 우리가 그 전에 1,100원대, 1,200원대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1,300원 찍었던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5%에서 10% 정도 올린 거야. 그럼 자전거 가격이 얼마나 된 거야 도대체? 자, 2022년도 말에 들어온 재고도 있고 2023년도에 들어온 게 너무 비싸니까 소매업체에서 자전거 잘 안 들여놓으려고 거야. 어차피 소매가 더 체감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 6월달, 7월달부터는 분위기 심상치 않은 거야. 그전 분위기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오다량도 적어질 거고. 2023년도에 시작하는 사람들이나 조금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받아놓은 거지. 수입사에도 아직도 재고가 있어. 23년께. 24년 건 언제 들어와? 벌써 작년에 들어왔어요. 지금 재고 얘기만 해. 언제든지 다 갖다 줄게. 에이전트 다 있어. 응? 얘기만 하면 다 갖다 줄 수 있어. 이제 그렇게 바뀐 거죠. 그러면서 이 시장은 지금 침체로 들어갔고요. 사실은 올해 아마 자전거 샵들이 2019년보다 더 힘든 한 해 할 거예요. 사실은 제가 포인트를 좀 따져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자전거를 처음에 반짝뜨기 했던 부분들은 첫 번째가 뭐예요? 신문사에서 자전거 주는 거. 두 번째는 4대 강의. 세 번째는 사이클북. 네 번째는 코로나. 이 다음 세상은 뭘까요? 이 다음 세상은 아마 전기 자전거 시장이 될 겁니다.